안녕하세요. 해피 뉴이어의 유신영 원장입니다. 이명이 단순 이명과 복합 이명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단순 이명은 청각학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야말로 증상이고요. 복합 이명은 청각학적 이상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물로서 이명이 발생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는 그 치료 원칙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단순 이명은 이제 그야말로 증상이니 불편하다면 이 불편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인데 비해 복합 이명은 이 이명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인 청각학적 이상을 약물이나 다른 기타 방법으로 원인 제거를 하게 되면 그 결과물인 이명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돌발성 난청의 경우죠. 돌발성 난청에 동반된 이명은 따로 이명 치료를 하지 않고 먼저 난청만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는데 난청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면 이명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기 때문에 따로 추가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인 저음역 난청으로 대표되는 이 뇌이압력 장애에서 동반이 된 이명의 경우에는 이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좀 더 다른 시각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복습을 잠깐 하면 지난 방송에서 저음역 난청의 임상 증상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약 70%의 저음역 난청 환자가 이명을 호소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임상 양상은 저주파수 영역이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같은 우웅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저음역 난청이 호전이 되었음에도 이명이 들려서 다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저희 병원의 분석에 의하면 그 청각세포가 안정화되는데 약 시간이 2주 정도로 청력이 이제 정상이 된 이후에도 이명은 약 2주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다시 저음역 난청과 이명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저음역 난청이 재발을 하거나 또는 잘 낫지 않는 환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명에 대한 개념이 실제 치료에 있어서는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경우를 이제 진료실에서 종종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병의 특성인 저음역 난청의 재발률 때문인데요. 저희 병원 분석에 의하면 한 50%를 넘습니다. 이렇게 재발률이 높다 보니 특히 예민하신 환자분들께서 이명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병에 재발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이 이명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는 행동이 이명 치료에는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방송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음역 난청 환자에서 이명이 들리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난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고 사실이죠. 그러나 이명은 난청만이 원인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몸 상태, 또 뇌의 압력의 상태 등 정말 너무 많은 원인에 의해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설사 이해하시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명이 들리니까 또 병이 재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병원에 연락을 해서 내원을 해야 하나를 물어보기도 하시고 또 이런 경우는 또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지만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심지어 너무 급해서 또 너무 걱정이 되어서라는 이유로 스테로이드 약물까지 임의로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저로서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들의 불안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이 있다고 또 내가 걱정되고 불편하다고 재발을 자주 하는 병인 것을 알면서도 청력 검사도 없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이명이 소실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또 불안하시니까 또 결국 병원을 방문해서 청력 검사를 해보면 이 결과가 정상일 경우에 저희 의료진은 이것이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한 것 때문에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원래 청력은 정상이었는데 이명이 잠깐 나타났다가 저절로 호전된 것인지를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의 이명이
환자분의 그 병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는 환자분의 치료 방침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부 환자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무조건 이제 이명을 낮게 해달라고만 하시니, 이럴 때 저는 이제 의사로서의 한계를 좀 느끼기도 합니다. 이 저음역 난청 같이 재발을 잘 하는 병을 가지신 분들에게서 이 재발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증상이 있을 때마다 병원을 방문해서 주치의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은 저음역 난청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음역 난청의 경우에는 그 이명이 청력 저하, 즉 병의 재발과 관련이 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이명 단독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귀 먹먹과 동반이 되어 나타나며 지속 시간이 하루 이상으로 우리가 동반되는 증상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 병의 재발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의 특성을 이해하고 병 자체의 증상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내 귀에 발생한 이명 증상 자체를 분석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환자 자신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이명을 분석하시고 계시는 수많은 이명 환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명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병이나 동반된 증상들을 분석해서 이명을 극복하게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료진들은 그 이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